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복원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 툴이란 게 무엇이냐? 자, 복원 툴, 복원하는 게 뭐예요? 뭐, 유적을 복원했다. 예,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니면 그림을 복원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해주는, 원래 상태로 도와주는, 바꿔주는 툴들을 말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툴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프로필 사진에 보시면,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피부도 뽀얗게 나오고 했는데요. 원래는, 예, 제가 포토샵으로 다 리터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저희 교재에 활용이 되셨던, 예,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요 할아버지의 주름 제거를 시술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름 제거 시술, 네, 생각보다 쉬워요. 자, 먼저, 자, 눈가에 있는 이 주름부터 제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복원 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패치 툴, 그 다음에 레드 아이 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색 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 그 부분이 사라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름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예, 주름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어때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드래그 하면서, 예, 했더니, 뭐 이렇게 수염 난 부분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있던 부분도, 예,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한 곳과, 자, 얘기는 안 했어요. 자, 한 곳과 안 한 곳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소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자, 오른쪽은 매끈매끈해졌고요. 왼쪽은 아직까지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예, 주변의 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안 좋은 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 귀하고, 예, 요 모자 사이는 굉장히 색상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변을 해버리면요, 예, 검정색, 주변의 색이 들어와 버려요. 그죠? 주변에 검정색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팟 힐링 브러쉬는 넓은 부분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좁은 부분에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예, 영역을, 예, 복원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랑 조금 다른 툴이 있는데요. 바로 그냥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자, 이 힐링 브러쉬 툴은요, 그냥 이렇게 스팟 힐링 브러쉬 툴처럼 내가 좀 복원하고 싶은데 그냥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을 위에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서 피부 이식입니다. 피부 이식. 자, 이 부분이 좀 깔끔하죠. 깨끗한 부분의 피부를 주름진 부분에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피부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타겟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타겟 어떻게 지정하냐? Alt를 누르시면요. 자, 타겟 어때요? 사격장에 있는, 예, 우리가 타겟처럼 바뀌었죠, 모양이?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주름이 있는 부분에 놓고 클릭한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오른쪽 밑에 조그만 십자가도 따라다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지정한 부분에 있는 피부가 어떻게? 내가 드래그하는 곳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깔끔한 부분에 있는 피부가 어떻게 그 위에 주름진 부분을 덮어 씌워주면서 깔끔하게 피부를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lt 클릭해서 지정을 하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예, 그 부분으로 덮어줘서 어떻게 해요? 예, 피부 이식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요, 예,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원 툴, 뭐야? 패치 툴이라는 건데요. 요 패치 툴이라는 거는 뭐냐? 영역 선택 툴에 올가미 툴과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올가미 툴. 자, 올가미 툴로 이렇게 영역을 쭉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선택이 되잖아요. 자, 패치 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선택한 영역을 내가 복원하고 싶은 부분에 가져다 놓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얘는 어디서 사용하는 게 좋냐? 영역이 넓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얘를 한번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요. 쭉 드래그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복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좀 상처가 난 것처럼 일그러지는 부분이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패치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그 부분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깨끗한 피부 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어때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복원이 되고 영역도 한 번에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 털까지도 왔네요. 이런 미세한 부분은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이렇게 조금씩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아까 주름 많던 그 할아버지가 주름이 싹 빠지고 나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원 툴, 스팟 힐링 브러쉬 툴, 내가 드래그하는 부분에 잡티를 제거해 줄 때 사용한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영역이 좁을 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힐링 브러쉬 툴. 자, 피부 이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정한 부분에 타겟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하는 부분이 어떻게? 내가 지정한 부분에 있는 타겟으로 지정한 부분에 피부가 더 씌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스팟 힐링 브러쉬 툴과 패치 툴의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패치 툴은 어떻게? 많은 부분, 큰 영역에 복원할 때 사용하기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이쁘게 돼요. 색 차이가 많지 않은 곳으로, 자, 여기 조금씩만 해볼게요. 조금씩만. 색 차이가 많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마의 주름까지도 다 해결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툴이요. 레드 아이 툴인데요. 자, 이 레드 아이 툴은요, 빨강색 눈을 복원시켜 주는 건데요. 요즘 디칼은 사진 찍었을 때 정목 현상이 많이 안 생기죠. 근데 예전 디카에서는 정목 현상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아저씨 할아버지의 눈이 파란색인데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이 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용된 눈을 이렇게 드래그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요. 요 안에 있는 빨간색들은 자연스럽게 채도가 빠지면서 원래 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굉장히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하게 한 번에 빨간색 눈을 한번 드래그 하는 거로써 원래 색으로 바꿔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잘못 사용하면요, 주변에 빨간색까지도 회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코에다 한번 해볼까요? 코의 중앙 부분이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목 현상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 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도장 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요 도장 툴은요,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도장 툴을 이용해서요, 아주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툴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타겟을 지정한다 뭐예요? PV식을 한다 그랬죠? 자, 힐링 브러쉬 툴은 도장 툴하고 조금 다르고요. 도장 툴은 이제 힐링 브러쉬 툴이랑 조금 다른데요. 도장 툴은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힐링 브러쉬 툴은 어떻게 하느냐? 예. 기존에 있던 색과 내가 갖고 오는 색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줘요. 도장 툴은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가운데 요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을 가운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아, 그러니까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곳에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 하드니스를 조금 딱딱하게 해서 작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lt 눌러서 영역 타겟을 지정하고요. 그 지정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원 모양이 노란색 원이 또 들어간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이미지 전체를 복사해서 갖고 올 때는 도장 툴을 사용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미지와 내가 새로 붙여 넣을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섞어주고 싶을 때 뭘 쓴다?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런 데서도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요 깨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좀 깨지고 찢어진 부분을 좀 더 쉽게 복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타겟 지정 어떻게? Alt 누르고 바닥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자, 깨진 부분이 이렇게 복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복원이 된다. 자, 도장 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쓴다 그랬죠? 자, 차이점을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복원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복원해 보면, 자, 힐링 브러쉬 툴은 어떻다 그랬어? 밑에 있는 색과 어울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도장 툴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도장 툴은 이렇게 그냥 덮어버렸고요. 자, 힐링 브러쉬 툴은 지정하고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미지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복원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자, 뭐 어느 게 좋다라고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좋다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둘 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같지만 쓰임새가 다르다. 자, 그래서 힐링 브러쉬 툴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고 싶은데 자, 되겠어요? 밑에 있는 거랑 어울려져 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갖고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힐링 브러쉬 툴은. 도장 툴은 가능한데 힐링 브러쉬 툴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도장 툴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지만 힐링 브러쉬 툴은 밑에 색과 섞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힐링 브러쉬 툴과 도장 툴은 사용 방법이 다르고요. 각각의 쓰임새마다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필요하게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브러쉬 툴은 말 그대로 붓입니다. 붓. 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미지 위에 그냥 색을 덧칠할 수도 있고요. 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기능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선을 마음대로 그리고 뭐 색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브러쉬 크기 크기 조정을 옵션 바에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죠?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뭔가 커지고 작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단축키입니다. 엔터 옆에 있는 대괄호 열기 버튼과 자, 요렇게 생긴 버튼이에요. 요렇게 생긴 버튼과 자, 요렇게 생긴 버튼 두 개가 있죠? 자, 요거는 브러쉬가 작아져라. 자, 요거는 브러쉬가 커져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괄호 열기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브러쉬 크기 늘리고 줄였습니다. 그럼 요거 부분을요, 브러쉬로 한번 이 배경색으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색을, 요 색을 어떻게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맞추나? 이렇게 하시면 되게 작업이 힘드시고요.
예,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색으로 넘어가요. 그죠? 자, 근데 작업하는 중에, 브러쉬로 작업하는 중에 또 일일이 요 색을 클릭해서 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단축키 설명드릴게요. 브러쉬로 작업하고 있을 때요, Alt 한번 눌러보세요. Alt.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스포이드가 생성이 됐죠. 아까 이 색 누르고 바닥에다 마우스 댔을 때 스포이드 나왔는데, 그죠? 자, 스포이드는요, 색상을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색상을 추출하는 도구. 자, 그러니까 브러쉬로 작업하고 있는 중에 Alt를 눌러주면 스포이드로 바뀌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색이 브러쉬의 색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색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 그렇게 정밀도는 높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색깔을 추출해서 이렇게 브러쉬로 선을 그어주면 되겠다. 자, 브러쉬의 모양, 브러쉬의 색깔, 브러쉬의 크기는 어디서 다 설정한다 그랬어요? 예, 옵션 바에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모양도 설정할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요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건 부드러운 정도예요. 부드러운 정도.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우선 새 페이지 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드니스가 100이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5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50. 자, 그리고 기본 모양이 원 모양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요. 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어때요? 파란색 선이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 하드니스 값을 0으로 줘볼게요. 자, 그리고 쭉 그어볼게요. 자, 이번엔 어때요? 아까는 어땠어요? 그냥 쭉 선이 브러쉬 모양대로 그어졌다면요. 지금은 어때요? 예, 선 주변으로 뿌옇게 흐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뿌옇게 흐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하드니스는 우리가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 중앙 부분은 굉장히 진하지만 그 주변 부분으로 색이 살짝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스터 물 많이 안 묻히면 어때요? 그냥 선을 쭉쭉 긋는 대로 그어지죠. 자, 근데 물을 많이 묻히면 주변은 흐리고 가운데 부분 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 모양 중에서요. 자, 윈도우에서 브러쉬와 관련된 도금창, 팔레트를 열어보시면요. 자, 브러쉬에서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브러쉬 팁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러쉬 팁 쉐입. 자, 그리고 스페이싱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브러쉬마다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브러쉬의 간격. 자, 내가 클릭하고 쭉 이동했을 때, 자, 얘가 연결돼서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점선으로 보이게 할 거냐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자, 근데 스페이싱을 주게 되면, 자, 우리가 점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점선으로 원하는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패스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배웠던 패스와 연결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저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하트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트를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강색.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을 선택을 해볼게요. 브러쉬 모양을 한 10포인트 정도, 하드니스는 100%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패스를 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패스 선택하고, 자, 선을 클릭하면 어때요? 점으로 만들어진 하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자, 브러쉬 모양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트의 모양을, 그 선의 모양을 브러쉬의 모양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패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스트로크 패스라는 설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곳이 있고, 지금 우리는 뭘 선택한 거다? 브러쉬. 자, 펜슬을 선택하면 펜슬 모양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우선 이미지를 제가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옮겨 놓고요. 자, 이번에는 연필로 한번 선을 지어 볼게요. 스트로크 패스, 펜슬, 오케이. 자, 펜슬, 오케이.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연필로 했더니, 어때요? 아까, 선을 브러쉬로 줬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브러쉬로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펜슬로 만든 게 되겠다. 자, 그럼 패스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원 툴과 브러쉬 툴 두 가지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도장 툴도 알아봤군요. 자, 나머지 툴들에 대해서도 우리 7강까지는 이제 기본 툴에 대해서 쭉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툴은 잘 사용하면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요.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숙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